해밀.톡톡 비온디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셔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취 이야기 아자톡톡. 저는 진행자 아이셔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갑자기 추워진 날씨까지 올해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고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있으시죠?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섭고 또 추워서 나가기 싫고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취생에게도 꼭 필요한 취미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배우 이연희 씨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 가꾸는 취미가 있다고 하세요. 저는 취미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후아님은 집에서 틈틈이 홈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두 가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취미.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가요? 만약 적당한 취미를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이셔가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비장애인들이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 취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뜨개질이나 가죽공예 같은 공예품 만들기, 프라모델 조립하기, 요리, 홈트레이닝, 독서 등이 있었습니다. 공예만 하더라도 종류가 참 많죠. 한지공예, 냅킨공예, 가죽공예, 비누공예, 비즈공예 등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프라모델 조립인데요. 솔직히 저는 프라모델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종류도 난이도도 다양해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합니다. 예쁘게 색을 입히기도 하고 나만의 건물이나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취미라고 합니다. 비슷한 취미로 미니어처 하우스 만들기가 있대요. 인형집처럼 작은 집과 그 안에 들어갈 가구들을 만드는 취미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솜씨 좋으신 분들은 아예 집을 한 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은 요리입니다. 저도 마늘빵이나 수정과 과일청 등을 종종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나 작은 오븐이 있는 집들이 많아서 베이킹이나 일식, 그럴듯한 한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 마늘빵을 그럴듯한 맛으로 만들어서 먹을만 하긴 한데 예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취미는 홈 트레이닝입니다. 유튜브 같은 운동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맨손 체조나 요가 동작 등을 따라하며 체력도 기르고 자세 교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각장애인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동영상이 안 보이니까 따라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정확한 동작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다음은 독서입니다. 도서의 유형이나 종류가 현저히 적긴 하지만 이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취미죠. 전 개인적으로 로맨스 소설이나 판타지를 많이 읽어요. 퇴근하고 나면 머리를 멍하니 비우고 싶거든요. 하지만 가끔 자기계발 관련 도서나 예쁜 글이 담긴 책 또는 에세이 등도 읽는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취미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나름 해보기도 했고 지인들 몇몇에게 물어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정말 다행히 비장애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서 넷플릭스 자막을 자동으로 읽어주죠. 모든 콘텐츠는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기종의 스마트폰에서도 몇몇 작품들의 자막을 읽어주는 걸 봤었고요. 차츰차츰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다들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무언가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의 취미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도 컴퓨터 게임이나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임 잘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그렇고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컴퓨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소리만 듣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고 해요. 뭐 원카드나 화투를 치시는 분들도 봤고요. 저 역시도 원카드나 피퍼, 오델로 같은 게임은 좋아한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지인들과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다음은 제가 주로 하는 취미인데요. 홈카페 놀이입니다. 앞서서 저는 수정과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재료만 있으면 만들기가 진짜 쉽거든요. 엄청 간단하니까 만드는 법을 살짝 공개하고 넘어갈게요. 물 1.5리터를 냄비에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그 다음 통계피를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려주면 되는데요. 처음 통계피를 사면 나무 토막 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냄비에 안 들어가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렇게 들솥 같은 그런 막 5리터, 6리터짜리 냄비가 아니면 안 들어가서 이걸 토막을 쳐서 넣어야 들어가기도 하고 잘 우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비닐에다가 이 통계피를 넣어서 발로 밟아서 깨거나 아니면 나무망치 같은 걸로 부셔서 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조각을 내서 우려주시고 20분, 30분 정도 끓여서 계피 향이 좀 많이 난다 싶으면 기호에 맞게 설탕을 넣고 저어서 녹이면서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이게 설탕을 넣은 다음에 저어서 더 끓이지 않으면 설탕이 제대로 안 녹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냄비 밑바닥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넣고 5분 정도는 녹여서 끓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불을 끄고 식히신 다음에 예쁜 컵에 따른 후 고명으로 잣이나 곶감을 얹으면 완성이에요. 만약에 좀 미지근하다, 근데 난 빨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음을 한 조각 정도 넣어서 먹으면 감칠맛도 있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식후에 디저트로 먹거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반잔 정도 마신답니다. 참고로 저는 계피를 워낙 좋아해서 설탕은 덜 넣고 계피는 엄청 진하게 끓였어요. 이게 차라리 많이 진하다 싶으면 얼음을 넣거나 찬물을 넣어서 희석을 하면 되지만 너무 맛이 연하면 이건 뭐 수정과도 아니고 설탕물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어차피 냉장고도 좁겠다, 물병도 하나밖에 없겠다, 좀 진하게 우려서 원액으로 넣어서 두고 마시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계피가 강하면 잘 상하지가 않는다고 해요. 수정과로 좀 얘기가 빠졌었는데요. 이 밖에도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랑 블루베리를 섞어서 갈아서 블루베리 요거트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어머니와 함께 담갔던 매실청과 제가 작년에 담가 놓았던 오미잡청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건 뭐 쉽죠. 사이다나 탄산수만 있으면 섞어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과자 중에 에이스나 참크래커처럼 맛이 좀 밋밋한 과자들 위에 과일이나 치즈 등을 얹어서 타르트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맛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인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면 제가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뜨개질.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뜨개질 배우는 걸 시도했었는데요. 시간도 별로 없고 대바늘도 처음 잡아보는 거라 하다가 그냥 포기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같은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 싶다. 새로 이사하는 지인들에게 수세미라도 좀 떠서 선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배우고 말 거예요. 두 번째는 비즈공예입니다. 사실 이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문구점에서 파는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비즈공예 세트는 2, 3천 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진짜 액세서리를 만드는 주얼리나 비즈공예 소품들은 종류도 많고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니까 이게 막 한 알만 팔고 이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몇십 알, 몇백 알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재료 하나 사는데 몇만 원씩 들고 이러니까 재료를 서너 가지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보고 싶은 건 핸드드립으로 커피 내려서 먹는 건데요. 사실 글라인더를 사서 원두를 직접 갈고 내려 마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글라인더 청소가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게 청소를 잘 못하면 커피 원두끼리 향이 막 섞이기도 하고, 정말 불행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바퀴벌레들이 모일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쉬운 마음에 카페나 인터넷에서 파는 완제품을 사서 내려 마시고 있는데요. 거름종이만 있으면 핸드드립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로스팅이 돼서 가루로 나온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 한 200g씩 사서 내려 마시고 있어요. 이건 뭐 원두를 제 맘대로 바꿔서 먹을 수도 있고 섞어서 마셔도 되고 이러니까 나름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유를 거품 내서 라떼를 만들어 먹는 경우도 아주 많답니다. 반자동 거품기 2,000원 주고 다이소에서 샀어요. 솔직히 거품이 막 엄청 잘 난다든지 아니면 엄청 크리미하게 이렇게 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싸기도 하고 솔직히 거품기는 고장나면 또 사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렴한 제품을 샀습니다. 다음은 비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취미 중에 좀 새로운 취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쉽게도 이건 물감을 사용해야 해서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혼자 하시거나 색을 보실 수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분들 아니면 비장애인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께는 정말 새롭고 좀 특이한 그런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닛 아트, 푸어링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푸어링 아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것이라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도 그림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고 해요. 유닛 아트, 푸어링 아트 키트 구성품을 소개해 볼게요. 캔버스 2개, 바인더 200ml, 물감 5종류 각 15ml, 종이컵 7개, 압정 8개, 라텍스 장갑 2개, 테이블 커버, 나무 막대 5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 작품을 완성하려면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푸어링 아트는 한 작품당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푸어링 아트 제작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테이블 위에 테이블 커버를 깔고 원하는 사이즈의 캔버스를 준비 후 캔버스 뒷면에 압정 4개를 꽂아줍니다. 라텍스 장갑을 낀 다음 물감과 바인더를 1:2 비율로 종이컵에 각각 섞어주세요. 바인더 대신에 화이트로 물감을 섞어 컬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약간 마블링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해봐요. 큰 종이컵에 바인더를 섞은 물감을 담아주세요. 종이컵에 물감을 소량씩 번갈아 가마 담아야 더 예쁜 푸어링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캔버스를 뚜껑처럼 종이컵 위에 덮은 후 뒤집어서 종이컵을 떼어주는 방법 또는 종이컵에 있는 물감을 캔버스에 바로 부어도 좋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이리저리 흘려가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캔버스 가장자리까지 물감이 닿아야 예쁘게 완성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말려주시면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액자에 넣어서 장식품으로 활용해도 좋겠죠? 요즘 비장애인 분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취미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감을 쏟거나 퍼지게 해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게 참 독특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 취미도 공개해드리고 요즘 어떤 취미들이 뜨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취미도 무척 궁금합니다. 유튜브 댓글, 센스월드 댓글, 팟빵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방송을 들으신 소감이나 보완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함께 읽고 싶은 책은 해밀점톡톡의 소통창구 HAEMIL
aisha_lib@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읽어보고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이셔의 좌충우돌 자취 이야기 아자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